만약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그 선택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 대상이 말기암으로 고통받는 내 어머니라면 여러분은 자식으로서 어머니의 고통을 지켜만 보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 내 손으로? 안녕하세요. 책 좋아하는 아저씨 4월이 아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입니다. 죽음을 대하는 태도와 삶의 끝을 어떻게 맞이할지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에세이입니다. 2025년 출간되었고요. 출판사는 사계절, 저자는 남유하, 페이지 수는 312페이지입니다. 이 작품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것에 관해 독자의 사유를 촉발시키는 생생한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시죠. 작품 제목인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 어쩌면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이 말을 했다면 문장의 무게감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이 책에 등장하는 말기암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던 어머니는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하며 자기 결정을 통해 죽음을 맞이할 시점을 선택합니다. 이 말은 말장난이 아닌 절박한 마음과 고통을 담은 진심인 것이죠. 이 작품은 말기 암 환자인 어머니와 딸의 마지막 동행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유방암 수술 후 10년 만에 암이 전이되었다는 진단을 받았고 암세포가 곳곳에 퍼지면서 참기 힘든 고통 속에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고는 딸과의 대화를 통해 스위스에 있는 디그니타스라는 조력사망 지원기관에서 생을 마감하기로 했죠. 이 책의 저자인 그녀의 딸은 엄청난 고민과 갈등 끝에 어머니의 결정을 진지하게 존중하며 함께 스위스로 떠나는 여정을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그 여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디그니타스와의 연락은 쉽지 않았고 수차례의 접촉을 통해 어머니의 의지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 작업과 심리적 준비, 조력 사망을 위한 법적 절차를 하나하나 진행해야 했죠. 저자는 이 여정 속에서 엄청난 갈등을 마주했고 결국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어머니의 고통을 종식시킬 단순한 일이 아닌 죽음에 대한 어머니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인간적 존엄을 지키는 일임을 깨닫게 되었죠.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하는 마지막 여정을 통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에 도달합니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조력 사망을 결정하고 디그니타스행을 준비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그려내고요. 두 번째에서 어머니의 죽음을 돕기 위해 함께한 여정을 중심으로 스위스에서 어머니와 함께한 마지막 3일을 강렬한 감정선으로 다룹니다. 세 번째로는 어머니가 없는 한국으로 돌아온 저자가 어머니의 죽음을 애도하며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이야기로 진행돼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은 부분은 저자의 내적 갈등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돕는 것이 과연 돕는 것이 맞는가 하는 메비우스의 띠 같은 끝없는 생각의 끈에 그녀가 묶여 있었던 거죠. 저는 그 부분에 크게 공감을 하면서 중간중간 책을 덮기도 했어요. 저자의 결정은 행위 자체로 엄마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니까요. 이 갈등은 자기 결정권과 사랑의 경계선에서 일어난 고뇌였다고 봅니다. 제게 이 책을 읽던 시간은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에 대한 저자의 내적 갈등을 글로 읽으면서 자기결정권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어요. 이 책을 읽고 가장 먼저 떠올린 건요, 소크라테스의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는 말이었어요. 죽음이란 끝이 아니라 삶의 일부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잖아요. 죽음이 단지 고통의 끝이 아니라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방식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알베르 까미도 이런 말을 했어요.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존재의 끝이다 라고요.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죠. 제게 이 작품은 단순히 감동을 넘어 울림을 전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저자는 어머니를 사랑했겠죠? 그래서 그 사랑을 표현했을 거예요. 과연 무엇이 옳은 사랑이고 무엇이 옳지 못한 사랑일까요? 저자가 어머니의 조력 사망을 도우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지킨 존엄성을 이야기하는 부분, 저는 그 부분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고통 속에서 스스로의 죽음을 결정하는 용기가 그 어느 때보다 큰 감동으로 전해졌고요. 그 용기는 단순히 죽음을 넘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으로 와닿았어요. 삶의 끝을 맞이하면서 자기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아이러니하게도요, 이것이 내 삶을 향한 희망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이 작품의 저자인 남유아 작가는 한국 SF 문학계에서 독특한 작품 세계를 펼친 작가로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과학적 상상력과 철학적 깊이를 결합한 문학으로 환상적이고 심오한 이야기들을 주로 다뤄왔는데요. 몇 년 전에 제가 남유아 작가의 얼음 속 엄마를 떠나보낸다 라는 작품을 리뷰한 영상이 있으니까요. 링크 통해서 시청해보시면 어떤 스타일인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저자께서 이번에는 전혀 다른 결의 죽음과 자기 결정권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담은 글을 세상에 내놨습니다. 그것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작품의 무게감이 크게 와닿습니다. 이 책은 죽음과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는 성숙한 독자에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이나 부모님을 두고 있는 성인 자녀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문학적 성찰과 철학적 성찰을 좋아하는 독자들, 그리고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독자들에게도 추천할게요. 이 책에서는 조력사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점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활동이라는 겁니다. 조력 사망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죽음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를 작품을 통해 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논란이 해결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조력사를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하고 있어요. 윤리적, 법적 논쟁이 진행 중인 거죠. 조력사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논란은요, 단순한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날 얘기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죽음을 대할 것인가에 대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책을 소개하는 북튜버로서 제 주장을 여러분께 밀어붙이기보다는 중립받고 여러분께 판단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조력사에 대한 찬성 의견을 읽어보시고 반대되는 의견도 접해보신 뒤에 스스로의 판단에 도달하시기를 제안합니다. 지금은요, 이거다 저거다 빨리 결정하는 것보다는 이 문제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각자의 의견을 정립하는 과정이 우선돼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 무거운 감정을 이겨내고 자신의 기록을 세상에 공개해 주신 작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 만들고 나서요, 작가님께 연락해 보려고요. 인터뷰 한번 모셔야죠. 하면 좋겠죠. 뭐 바쁘시다면 식사라도 같이 해보고 싶네요. 작가님 보고 계신가요? 네, 이제 영상 마무리하죠. 이 책이 던지는 질문들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서로의 의견을 나눠보세요. 조만간 저는 남유아 작가 인터뷰 영상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려 합니다.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 만나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좋아하는 아저씨 4월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